내가 휴대폰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이 나를 쓰는 건가요? 푸른 신호들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휴대폰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폰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하고 물으면 예전에는 손목시계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폰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인스타브레인, 지은이는 안데르스 한센,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휴대폰을 과다 사용하면서 가지게 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끊임없이 실험과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휴대폰과 친하게 되면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폰이 더 재밌고 새롭고 도파민이라는 주사를 하루에 300대씩이나 놔주는 즐거움을 주는데 바로 옆에 앉았거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재미있게 느껴지지는 않죠. 가족들끼리 강원도나 제주도에 휴가 가서도 폰을 보는 문제로 다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튜버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현명한 당신은 휴대폰에 끌려다니지 말고 휴대폰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2,600번 휴대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몇 번인지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2,600번 휴대폰 만지는 사람과 하루에 100번 정도 휴대폰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SNS에 빠져서 좋아요, 엄지척을 누르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집중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연습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휴대폰을 들고 사는 사람과 다른 일에 더 우위를 두는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SNS에서 최초로 엄지척을 만든 사람이 페이스북의 저스틴 로젠스타인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엄지척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지는 않고 부정적인 영향도 끼친다고요. 우리가 휴대폰과 친할수록 실제 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덜 누리게 됩니다. 영상에 빠져있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할수록 우리는 더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고 똑똑해집니다. 휴대폰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든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 하루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낮춰야 합니다. 당신이 점점 희미한 기억력 속으로 산만한 집중력으로 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휴대폰과 친할수록 수면 시간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시지 마시고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세요. 그리고 알람은 자명종으로 하시고요. 이 책은 무수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다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저자를 찾아오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수면제 처방을 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는 수면제를 바로 처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먼저 하는 일은 침실 밖으로 휴대폰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흑백 톤으로 설정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하루에 2시간은 휴대전화를 꺼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화를 꺼둘 시간을 주위에 알려두라고 합니다. 우리의 장기가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심리학자 가운데 한 분이 휴대폰이라는 기능이 하나 더 생겨서 오장칠부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간이 AI와 가깝고 사물 인터넷이며 온갖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뇌는 수렵 채집인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비만과 당뇨가 있는지 아세요? 수렵 채집인 시절에는 칼로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당연해서 열매를 적당히 먹는 카리는 굶어 죽고요. 열매를 실컷 먹고도 배를 통통 치면서 과식을 한 마리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카린보다는 마리아의 자손일 확률이 높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 갈비집에서 적당히 먹어도 내일 우리는 쿠쿠 가서 또 스시를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고요. 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도넛을 먹고 과일을 또 집어 먹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비만과 이형 당뇨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아직 수렵 채집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대폰이 잠시 안 보이면 패닉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휴대폰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휴대폰을 쓰는 건가 하고 묻다가 이렇고 저런 실험들을 통해서 휴대폰의 시간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저자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실험 결과를 보여줄 때는 100명, 2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결론이 아니라 최소 500명, 1000명, 2000명, 4000명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한 달, 1년 이상씩 한 실험들이 결과가 많습니다. 2023년 지금의 실험 결과는 2027년쯤에야 나오겠죠.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용의자, 휴대폰.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억력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수면 시간을 빼앗아가는 범인. 물론 휴대폰의 좋은 점도 많이 있죠. 하지만 휴대전화를 하루에 2600번씩 터치한다는 글. 너무 놀랍지 않나요? 갑자기 휴대폰 떨굴 뻔했어요, 저는. 아마 이 책 접하고 나서 제가 휴대폰 터치를 한 200번쯤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휴대폰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만약 지금 20대라면 40대, 50대의 삶의 완성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중년이라면 당신이 휴대폰의 주인이 되느냐? 휴대폰이 당신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중년 이후 삶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비밀을 아셨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할 것인가? 휴대폰만 들고 살 것인가? 인스타브레인 같은 책을 읽으면서 현재 삶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똑똑한 선택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요. 잠도 푹 주무시고요. 여전히 수렵 채집인 시절의 뇌와 몸을 가진 우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많이 단련시키시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김경일에 져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니면 자청의 역행자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근데요, 또 딴 책 들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